but there's a growing number of restaurants that are actually putting added surcharges onto your bill, something that you can't haggle or negotiate. The National Restaurant Association says that about 15% of American restaurants are now adding these extra fees on at the cash register, and that 안녕하십니까. 요즘 미국에서는 팁 문제로 논란이 많이 일고 있는 가운데 LA에서는요, 팁을 미리 계산서에 부과해서 나오는 그런 일, 또 팁뿐만이 아니라 직원 건강보험료라는 그 이해할 수 없는 명목까지 부과되어서 나오는 계산서 등등으로 인해서 불만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드디어 고객들이 들고 일어났어요. 자, 오늘은 이 소식부터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오늘도 미국 뉴스, 그리고 미국에서 바라본 한국 뉴스 등등이 궁금하시다면 구독 잊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LA 지역에서는 계산서에 각종 서비스 요금 및 여러 가지를 부과하고 고객들에게는 아무 말 없이 그냥 갖다 주는 그런 식당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자 이에 분개한 고객들이 직접 해당 업소 이름을 블랙리스트처럼 만들어서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추가 요금 부과에 뿔이 난 식당 고객들이 역습에 나섰던 것입니다. 유명 온라인 커뮤니티 레딧이라고 있는데요. 이 레딧에서는 최근 이 LA 레스토랑 추가 요금 위반 업소 목록, LA 레스토랑 Surcharge Offenders List라고 해서 일종의 약 블랙리스트 같은 걸 만들어서 게재를 하고 있습니다. 업소 목록을 살펴봤더니요, 추가 요금 부과 업소로 고객들이 명시한 그 식당과 카페 등은 모두 162개였습니다. 지금까지는요. 앞으로 더 늘어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내용도 매우 구체적입니다. 이 해당 목록에는요, 업소 이름은 물론이지만 업소가 어디에 있는지 위치, 그리고 추가 요금 비율과 또 어떻게 뭘 부과했는지의 구체적인 명목 등이 아주 일목요연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임의로 마음대로 식당이 부과하는 그 팁 외에도 서비스 수수료, 관리비, 또 직원 건강보험료, 직원 건강보험료를 왜 식당에서 밥 먹은 우리들이 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직원 건강보험료 등등이 거기에 그렇게 버젓이 써서 청구서에 포함시키는 그런 업소에 대해서 고객들의 불만이 상당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자, 이 목록에 올라있는 업소들을 보면요, 유명한 식당들은 거의 다 있었습니다. 보테가 루이라는 식당, 그리고 슈가 피쉬라는 식당, 또 리틀 시스터라는 식당, 또 라밀 커피, 르 부티 페리스 등 LA의 유명한 업소들이 거의 다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과연 어떤 부과를 했길래 고객들이 불만을 갖게 되었을까요? 네, 고객이 남긴 그 후기를 보니까요, 한 업소에서는 샌드위치를 투고했는데 4%의 추가 요금이 부과돼 있길래 무언가 하고 봤더니 키친 러브라고 쓰여져 있었답니다. 키친 러브? 주방 사랑 요금인가요? 이걸 본 고객들은 이해할 수 없다면서 분노하고 있습니다. 또 파운드 오이스터라는 식당은요, 계산서에 아예 20%의 팁을 이미 포함해서 가져왔고요. 카라카라라는 식당은 직원들 건강보험료라는 그 항목으로 추가 비용을 첨부해서 가져오기도 했습니다. 또 버드 케이지라는 식당은요, 행정비용이라는 알 수 없는 그런 항목으로 추가 비용을 부과했고, 브로큰 쉐이커라는 식당은 역시 직원 건강보험료라고 전체 액수의 4%를 미리 부과해서 계산서를 가져오기도 했습니다. 이걸 자세하게 읽지 않고 그냥 계산하고 사인하고 나가려고 하면은 그냥 모르고 내는 겁니다. 더 심한 경우에는 이 액수를 보고 여기에서 또 우리가 인위적으로 10%, 20% 팁을 또 붙여서 쓰고 땡큐 하고 나가는 경우도 있어요. 땡큐는 무슨 땡큐, 바가지 쓴 것도 모르고. 한인 업소들에게 경우도 사실은 예외는 아닙니다. 오렌지 카운티에 거주하는 한 한인은요, 최근 부에나파크 지역에서 한인들이 자주 가는 그 치킨집에 갔는데 계산서를 살펴보니까 세금 외에 서비스 비용으로 18%가 부과돼 있더라면서 아무런 설명도 없이 수수료를 몰래 포함시키니까 고객 입장에서는 기만당한 느낌, 사기당한 느낌이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목록에 포함되는 업소는 계속 늘고 있습니다. 점점 이것이 이제 관심을 끌고 있으면서 이 리스트에 올라온 이 업소들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추가 요금 부과로 피해를 보았다라고 주장하는 고객들이 계속해서 요새 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업소들의 이름을 추가로 계속 올리고 있습니다. 현재 해당 게시판 운영자는 목록에 추가하고 싶은 내용이나 업소가 있다면 즉시 알려주십시오 라고 공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한편 이와 관련해서 그 LA 지역의 방송사 KTLA라는 방송사가 있는데요. 이 KTLA도 이를 최근에 보도했습니다. 이 보도를 하면서
식당들이 이러고 있는 그 이유는 올라가는 인건비를 감당을 해야 하는데 메뉴 가격을 올리면 손님이 떨어질까봐 편법으로 이런저런 항목을 만들어서 그렇게 추가 부담을 고객들에게 전개하고 있는 것 같다라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은 참 그러나 이해하기 어려운 행태다라고 비난했습니다. 그 TV 보도 내용 중에 가운데 일부 잠시만 좀 보시죠. Okay, more restaurants now tacking surcharges to their bills. Yeah, and this follows tipflation, which is something we've been talking about, how restaurants and cafes increasingly they're trying to push you to give higher tips, oftentimes trying to add on the tips you might want to put right onto your bill. That's one thing, and you need to be vigilant about that, but there's a growing number of restaurants that are actually putting added surcharges onto your bill, something that you can't haggle or negotiate. The National Restaurant Association says that about 15% of American restaurants are now adding these extra fees on at the cash register, and that percentage is growing. Why do restaurants do this? Because it's a way that they can boost revenue without raising menu prices. Typically, we are seeing fees that range between 3% and 5% of the bill. Restaurants say they need to do this because of higher wholesale costs or higher inflation or higher costs for employee health care. In any case, while no one begrudges restaurants covering their costs, this is a very deceptive and misleading way of doing it. 네, 한편 이 고객들이 이렇게 블랙리스트를 만들기 시작한다라는 것은요, 추가 요금을 부과하는 식당 등을 추적해서 불매 운동을 하자라는 그런 일종의 풀뿌리 운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LA 지역 식당 이용자들의 풀뿌리 운동이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주목됩니다. 네, 진행 상황이 궁금하시다면 구독해놓는 것 잊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대한항공이 공항 대기 승객들을 대상으로 마일리지 보너스 항공권 발급 그리고 좌석 업그레이드 서비스 등을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대한항공은 오는 21일부터 공항에서 당일 출발편에 대한 국제선 보너스 항공권 발급 그리고 또는 좌석 업그레이드 조치 등을 하지 않는다라고 밝혔습니다. 대한항공의 이 말은요, 국제선의 경우에는 보너스 항공권 발급이나 좌석 업그레이드 같은 것을 당일날 공항에서는 해주지 않겠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사전에 미리 하라는 것이죠. 예약할 때 미리 하라는 것이죠. 이번 조치로 LA 국제공항 대한항공 탑승 카운터에서도 오는 21일부터 현장 보너스 항공권 발급 및 좌석 업그레이드 조치가 중단됩니다. 한편 아시아나항공은 이미 그 공항에서의 보너스 항공권 발급 및 좌석 업그레이드 서비스는 이미 제공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항공사 얘기 한 가지 더 전해드리겠습니다. 올 여름에 유럽 쪽으로 여행을 떠날 예정이라면 항공 대란에 대비해야 할 그런 전망입니다. 유럽 여행 수요가 급증하는 가운데 주요 공항들이 관제사 부족에 산불 또는 우크라이나 전쟁 등 겹악재 때문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올해 5월부터 3개월 동안만 본다면 유럽 50대 공항 전체 항공편 가운데 3분의 1가량이 15분 이상 지연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중에 특히 이 포르투갈의 수도 리스본의 공항은 전체 항공편의 절반 가까이가 지연되는 사태 때문에 가장 높은 지연율을 기록했습니다. 또 영국 런던 게트윅 공항, 그리고 그리스의 아테네 공항, 프랑스의 니스 공항과 파리 샤를드골 공항 등도 이 5위 안에 들었습니다. 5명을 쓴 거죠. 이런 거는 5위 안에 들면 안 되는데 탑5에 그런 공항들이 모두 들었습니다. 이 소수의 관제사들이 업무를 수행하다 보니까 의무 휴게 시간으로 인해서 비행 모니터링 및 이착륙 관제가 지연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더욱이 프랑스에서는 수화물 담당자와 보안 직원, 또 승무원에 이어서 관제사들도 파업에 동참하면서 인력난이 더 심화되고 있습니다. 그리스의 인기 휴양지 로도스 섬과 또 코르푸 섬을 덮친 산불도요, 이 항공 대란을 야기한 주범 가운데 하나로 꼽히고 있습니다. 항공사와 여행사들은 그리스행 비행편을 취소해야 했을 뿐만이 아니라 관광객 수천 명을 대피시키기 위한 그런 비행편도 추가로 만들어야 했기 때문에 겹악재를 겪고 있습니다. 이 밖에 최근 프랑스의 니스 국제공항 인근에서도 산불이 발생했고요. 또 이탈리아 시칠리아 섬, 또 팔레르모 공항도 산불로 운영을 일시 중단한 바 있습니다. 유럽 쪽에 여행을 계획하고 계신다면 혹시 이런 일이 발생할 가능성이 좀 높다라는 걸 사전에 좀 인지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워싱턴 DC를 비롯해서 미국 동부 지역 일대에 토네이도 주의보가 지금 발령됐습니다. 때문에 태풍 피해 대비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국립기상청은 어제 워싱턴을 비롯해서 버지니아, 웨스트 버지니아, 노스캐롤라이나 그리고 뉴저지 등 동부 일대에 토네이도 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펜실베니아 주 일부에는요 토네이도 경보가 내려졌습니다. 주의보보다 더 높은 게 경보잖아요. 태풍 피해 가능성에 대비해서 워싱턴 DC에 위치한 연방정부 사무실은 또 어제 오후 3시에 조기에 문을 닫고 또 도서관과 수영장 등 공공시설 역시 일찌감치 폐쇄해버렸습니다. 이번 토네이도 발생으로 인해서 동부지역 일대 무려 미국인들 1억 2천만 명이 잠재적인 태풍 피해 영향권 안에 놓이게 된다는 그런 분석입니다. 태풍 피해가 심각할 경우에 정전과 단수 등의 피해가 뒤따를 그런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오늘 가능한 한 외부 활동을 삼가고 태풍이 발생하면 창문으로부터 가능한 한 좀 멀리 떨어져서 앉아 있으라 라면서 그리고 추가로 또 정전 가능성에도 대비하라 라고 경고를 올렸습니다. 이번 태풍 레벨 4에 해당하는데요. 이번 토네이도는 그 워싱턴 DC의 경우에 최근 10년 내에 있는 가장 강한 태풍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토네이도 피해가 가장 심각할 것으로 오늘 내일 사이에 예측되고 있는 그런 지역은요. 워싱턴 DC를 비롯해서 웨스트 버지니아와 펜실베니아 일대라고 합니다. 이 지역에 거주하시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주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알래스카로 잠깐 가보겠습니다. 흔히들 알래스카 주의 그 주도라고 하면 한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앵커리지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알래스카의 주도, 즉 캐피털 시티는 앵커리지가 아니고 주노라고 하는 도시입니다. 그런데 이 주노에 오늘 빙하 붕괴에 의한 홍수경보가 내려졌습니다. 기상청은 주노 인근 빙하호의 붕괴로 맨더놀 호수 수위가 높아지면서 거목이 물에 잠기는 등 뚝이 무너지고 있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로 인해서 저지대 주민들에 대한 대피력이 내려졌습니다. 이 빙하호의 붕괴 홍수는 온난화에 따라서 빙하가 녹으면서 빙하에 갇혀있던 물이 그 틈새로 빠져나가서 강이나 호수 주위의 수위를 높이면서 발생하게 됩니다. 지난해 이 파키스탄에서는요, 빙하 붕괴와 폭우가 한꺼번에 겹치면서 저지대 마을이 물에 잠겨서 최소 1,700여 명이 사망하고 집 수백만 채가 무너지는 그런 참사가 발생한 바 있습니다. 알래스카의 주도, 이 주노 인근에 계시는 분들, 특히 이제 저지대 쪽에 계시는 분들은 항상, 특히 이제 며칠 동안, 당분간 며칠 동안은 반드시 주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잠시 한국으로 가보겠습니다. 전북 부안에서 열린 2023 새만금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 대회를 두고 뭐 준비가 부족했다라는 비난이 뭐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잖아요. 이런 비판이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인근 지자체 공무원들이 행사장의 화장실 청소에 강제로 동원된 것으로 알려져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요, 전북 지역 공무원 노동조합 관계자가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공지문이 올라왔습니다. 이 글에 따르면 잼버리 야영장 내 화장실이 지저분하고 허술하다라는 지적이 나오자 조직위원회 측은 전라북도와 김제 그리고 부안 지역의 공무원들을 청소에 투입했습니다. 화장실 청소에. 공개된 공지를 보면 전북도에서 긴급히 도청, 부안 그리고 김제 지역 공무원들을 동원해서 화장실 청소를 하려 했지만 노동조합에서 강력하게 항의해 취소됐다고 밝혔습니다. 화장실은 수세식이 아닌 일명 푸세식. 아시죠? 푸세식. 옛날 40, 50년 전에 우리가 어렸을 때 한국 시골에서 쓰던 그 재래식 화장실이었습니다. 그게 이번에 새만금 그 야영장에 그런 재래식 화장실이 있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현장을 방문했던 공무원들은 아프리카에서나 범직한 그런 풍경이었다라면서 경악을 금치 못했다라고 전했습니다. 공무원들에게 전달된 이 청소 체크리스트에는요, 변기 뚜껑을 반드시 열어서 안에 변이 있는지 확인하라라는 항목도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같은 상황이 발생하자 공무원들은 아니 내가 왜 갑자기 화장실 청소를 해야 하느냐라면서 강하게 반발하면서 이 보이콧을 하고 있습니다. 스카우트 대원들 대부분은 그런데 이제 행사장인 새만금을 떠나서 서울 등 수도권으로 다들 피신 갔잖아요. 그리고 이제 행사장에는 몇 명 남지 않은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 행사장에는 공무원들의 이 보이콧이 또 일어나고 있는 그런 처참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27년 전 성폭행 의혹과 관련된 민사소송에서 패소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피해자를 상대로 명예훼손 맞소송을 제기했습니다마는 패소했습니다. 뉴욕 남부연방지방법원의 루이스 캐플런 판사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패션 칼럼니스트 지인 캐럴을 상대로 낸 명예훼손 소송에서 어제 소송을 제기한 원고 측의 패소, 즉 트럼프 전 대통령의 패소라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앞서 자신을 상대로 제기된 성폭행 의혹 민사사건 판결에서 배심원단이 피해자 측의 성폭행 피해 주장을 인정한 게 아니라 성추행 사실만 인정을 했는데도 진 캐럴이 언론 인터뷰에서는 성폭행 피해를 계속 언급해서 자신의 명예를 떨어뜨렸다 라면서 소송을 제기한 바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법원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이 같은 판결과 관련해서 공화당의 대선 경쟁자 디센티스 주지사가 은근히 표정 관리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디센티스 주지사는 트럼프가 이겼느냐 졌느냐, 이겼다고 생각하느냐 졌다고 생각하느냐, yes 또는 no라고 답해달라라는 한 기자의 질문에 당연히 트럼프는 진 것이다 라면서 트럼프의 위기를 부추기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이어서 보너스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보너스 뉴스의 제목은 제가 짧게 한번 이렇게 지어봤습니다. 여성과 경제 파워라고 한번 지어봤습니다. 자, 올해 그 미국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키워드는요, 여성이었습니다. 인기 팝스타 테일러 스위프트는 콘서트장에 7만 명이 모여서 한꺼번에 춤을 추면 규모 2.3의 지진에 맞먹는 진동이 발생한다라는 그런 측정 결과까지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가수 비욘세는 공연 가는 곳마다 지역 경제가 움직인다라고 하는가 하면 여성들을 겨냥해서 만든 영화 바비라는 영화는 전 세계 매출 10억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올해 전 세계 여성들은 미국 가수 테일러 스위프트를 비롯해서 비욘세 그리고 영화 바비에 열광하면서 전에 없던 여성 엔터테인먼트 경제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 테일러 스위프트는 최근 이 에라스 투어로 미국 전역에서 공연을 펼치면서 엄청난 경제 효과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연방준비은행은 이 테일러 스위프트가 미국 주요 도시에서 공연할 때마다 해당 지역의 경제 판도가 바뀐다라는 내용의 보고서까지 공식적으로 내기도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월스트리트저널은요, 지역 경제 활성화를 일으키는 테일러 스위프트의 영향력을 두고 테일러노믹스, 테일러라는 이름과 이카노믹스라는 그래서 이제 테일러 경제 뭐 이런 식으로 테일러노믹스라는 별명을 붙이기도 했습니다. 뭐 일각에서는 스위프트노믹스라고 그렇게 하기도 하고요. 자, 지난 5월부터 유럽과 북미에서 월드 투어 르네상스를 펼치고 있는 가수 비욘세도 수많은 팬을 몰고 다니면서 상당한 경제 효과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비욘세의 투어 출발지였던 스웨덴은요, 지난 5월에 물가 급등을 겪었다면서 그 원인으로 비욘세를 지목하기도 했습니다. 비욘세를 보러 세계 각국의 팬들이 이 스톡홀름 등에 몰리는 바람에 숙박비와 음식값 등이 상승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주변 지역의 물가가 다 동반 상승했다는 것입니다. 빌보드는 비욘세가 유럽 공연으로 1억 5,400만 달러를 쓸어 담았으며 북미 공연에서 추가 수입을 벌어들일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경제 전문지 포브스는 비욘세의 경우에 르네상스 투어를 모두 마치면 총 20억 달러, 한화로 약 2조 6천억 원의 수입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테일러 스위프트는 에라스 투어를 통해서 총 16억 달러의 수입을 올릴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 아니 전 세계에서 지난 63년 동안 오프라인에서 사랑을 받아온 인형, 이 바비 인형을 주제로 한 영화 바비는 현재까지 전 세계 총 매출 10억 달러를 넘기면서 흥행 돌풍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바비가 이 기세라면 올해 흥행 1위 자리를 꿰찰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런 현상에 대해서 전문가들은 여성 팬이나 여성 관객이 이러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동안 엔터테인먼트 업계가 여성들의 경제 파워를 외면해왔다라고 지적했습니다. 한 여성 학자는요, SNS에 글을 올렸는데 이렇게 올렸습니다. 우리 여성은 인구의 무려 51%를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업의 남성 경영진 대다수는 여성들을 중시하지 않고 여성들이 돈도 안 쓰면서 마케팅 대상이 될 필요가 없는 그런 존재라고 인식해 왔다라고 꼬집었습니다. 이제는 여성 파워를 중시하지 않고는요, 기업도 성공할 수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중요한 경제 현상이 이번에 아주 시범적으로 나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어서 끝으로 짜투리 뉴스 하나 전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미국 복권 가운데 하나인 메가밀리언스의 1등이 3개월 넘게 지금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1등 당첨자가 계속 나오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계속 쌓이잖아요, 당첨금이. 그래서 지금 쌓여있는 당첨금이 무려 15억 5천만 달러로 불어났습니다. 한국 돈으로 친다면 2조 원이 넘는 액수입니다. 2조 원이요? 한국의 한 시의 예산에 해당됩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한국의 구민시 정도의 1년 예산이 2조 원 정도 됩니다. 자, 지난 금요일 밤 추첨에서도 이 메가밀리언스 1등 당첨자가 나오지 않아서 다음 추첨일인 바로 오늘 당첨금이 15억 5천만 달러 이상으로 불어났습니다. 이는 메가밀리언스 사상 가장 큰 금액입니다. 그리고 기존 최고액은 지난 2018년 10월에 나온 15억 3천만 달러인데 이걸 지금 넘어선 거죠. 메가밀리언스 기준으로 본다면. 그리고 이제 동시에 미국에 있는 모든 종류의 복권으로 따진다면 역사상 세 번째로 큰 액수입니다. 다음 추첨은 말씀드린 대로 오늘 있습니다. LA 시간으로는 밤 8시, 동부 시간으로는 밤 11시에 있게 됩니다. 혹시 오늘 밤 우리 구독자님 중에 누구 한 명이 나오시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나오면 좋죠. 그래서 이제 매일 댓글 올리시다가 갑자기 내일 댓글 안 올리고 사라지시면 저는 그렇게 생각하겠습니다. 당첨되신 걸로요. 자, 당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잊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